다음은 이제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미디어가 지금은 소셜미디어의 기능을 흡수해서 서로 연결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함께 인증하고 이제 동기부여하는 걸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 면에서 SNS, 그러니까 랜선으로 공부하고 한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 주자로 이제 김미경 강사님이 유튜브 대학이란 걸 만들어서 대학 안에서 이렇게 랜선 입학식도 하고 서로 과제도 제출하고 뭐 몇 기 하면서 서로 팔로우하면서 나름의 동기 모임 같이 인맥도 유지하면서 또 과제 제출도 SNS로 인증하고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한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식의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대학이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고, 이런 거 인증 시스템을 가져와서 공부하는 것 외에도 내가 새벽 기상을 한다, 스스로 아침에 일어나는 것들 새벽 기상 인증, 또 다이어트 인증, 스스로 매일 운동하는 거 인증, 매번 인증하는 이런 캠페인식으로 많이 SNS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을 해요. 그리고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하고 또 서로 친목 도모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인증하면서 동기부여하는 것을 자극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항상 북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책에 대한 리뷰를 꾸준히 올리는데, 이것도 책을 읽고 나서 또 영화를 보고 나서도 하기 싫어 귀찮아 라고 하다가도 그래도 누군가 보는데 내가 컨텐츠를 올려야지라는 게 동기부여가 돼요. 그럼 저도 책을 읽고도 리뷰를 올리게 되고, 리뷰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더 맞춤법 검사라도 한번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니까 라고 생각하고 내 컨텐츠를 다듬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가 꾸준히 이제 컨텐츠를 올리고 컨텐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이 와서 뭐 강의 섭외가 온다거나 온라인 강의를 다른 분들 모집을 한다거나 한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 느낌을 이제 이런 소셜 미디어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최근에 이제 1020 사이에 가장 핫한 해시태그 중 하나가 공스타그램이다. 요즘 많은 아이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공부하는 것을 인증하고 또 서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복돋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공스타그램이라는 키워드를 치고 태그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그를 달고 서로 막 마팔하고 하는 거죠. 또 게시물도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필기한 내용, 내가 오늘 학습 체크리스트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매번 자기가 이제 인증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도 다잡는 데 도움이 되고, 스스로 이제 학습일지 쓰듯이 도움이 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자극도 되고, 이런 식의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에서도 공부하는 영상을 틀어주고 서로 자극을 받고 그 시간대에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이 소셜미디어, 이런 미디어 생태계에서 또 이루어지기도 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도 쌤스타그램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의 자기 일상들을 해시태그를 같이 달고 공유하시는 건데, 게시물 보시면 되게 21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선생님들의 일상도 있고 또 선생님들의 자료 공유, 컨텐츠 공유, 나름의 노하우 공유도 많이 이루어져요. 뭐 참쌤스쿨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번에 온라인 원격 강의 하면서도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수업 컨텐츠를 다 촬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들이 만든 컨텐츠를 공유해서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 플랫폼으로서 이 사회적으로 미디어를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익숙한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공부 어플들, 학습 어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 같은 거를 핸드폰 어플로 찍으면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찾아서 바로 이제 다양한 알고리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같이 공유해 주거나 거기에 대한 해설을 공유해 주거나 1대1 서비스로 누가 그 풀이를 공유해 주거나 이런 식의 학습 어플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뭐 지식인 같은 거는 조금 더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모르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물어보고 한다고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리뷰를 올리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효용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 리뷰를 꾸준히 올리는데, 책 리뷰를 올리다 보면 내 의도를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추천이 되고, 또 같이 읽은 사람과 감상을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도 많은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거죠. 독서 모임 같은 것이 후기를 올리면 실제 오프라인에서도 모임을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 공유를 하면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블렌디드 학습이라고 하죠. 오프라인에서 모임 한 거를 가지고도 온라인에서 연결지어서 같이 그 평점을 주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도 활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내 한정된 관계, 인맥, 그리고 이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한 상태에서 새로운 만남을 만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이 확산되고 있는 네이버 밴드 같은 식으로 온라인 독서 모임, 온라인 스터디 모임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갈 수는 없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고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그럴 때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카톡이나 밴드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이제 참여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학부모 교육을 이제 온라인 줌 화상 채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서 계속 미루었는데, 이제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자. 그래서 이 공공기간 여기 경기 평생학습 교육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많은 학부모님들도 이 어플을 이제 받고 활용하는데 좀 익숙해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외에도 여기서의 이 나름의 성공 사례를 보고 다른 강의 섭외가 많이 들어오고 또 강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모임을 오프라인과 연결해서 낯선 만남을 계속 인맥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 믿을 만한 거 못 돼, 이런 걱정들을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온라인의 관계와 오프라인의 관계를 이어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독서 모임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만나고,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던 사람들이 용기 내어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제 책을 읽고 과제로 뭐 작가에 대한 내용이나 독서신문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연락이 와도 문자로 오거나 막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SNS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한 학생이 정보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니까 인터뷰를 만나서 하는 것보다 급하니까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물어봐서 저도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어요.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어져서 실제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와가지고 서울에서 같이 만나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제가 책 사인도 해주고 이런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관계가 오프라인까지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중에 한 명은 정말 그때 많은 고민을 했던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지금 뭐 영화 유튜버로서 조금씩 올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단지성의 하나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도 있어요. 저는 독서교육 관련된 일을 하면서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전문가의 추천을 받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에서 자기가 나름의 사연이나 추천받고 싶은 내용을 올리면 다양한 사람들 책 추천해주는 이런 집단지성 공유 프로그램이 좀 인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떤 프랑스 작가 북토크를 가서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있겠는 거예요. 거기다 필기체로 막 써놓은 거라서 검색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좀 해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올렸는데, 수많은 인스타그램 친구 중에 한 분이 프랑스어 능력자 인분이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아주 작은 사례지만 이런 거에 집단지성, 그리고 내가 아는 사회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어낸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트렌드 익히는 용도로 이제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가 많이 활용이 돼요. 이게 소셜미디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재의 많은 이제 이슈들을 빠른 피드로, 그러니까 뉴스 피드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피드 체대로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 최신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맥락과 같이 가져오면 내가 특정 키워드에 대한 팔로우를 하고 정보를 잘 섭취하는 그런 설계를, 알고리즘 설계를 해놨다면 자동적으로 최신 트렌드를 내가 받아볼 수 있어요.